지금부터 내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길게 풀어보려고 한다. 사실 나에게 아침은 늘 전쟁과도 같았다. 자명종이 울리면 5분만 더를 외치며 계속 이불 속에 숨고 싶어졌다. 어김없이 출근 시간 전까지 허겁지겁 준비하면서 아침을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가며 문득 나는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도 마음도 늘 피곤했다. 무기력함에 지쳐가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아침 스트레칭의 효과에 관한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 글은 스트레칭이 단순한 운동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것이 곧 나의 아침 루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아침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서는 거실 카펫 위에 앉았다. 당신도 아마 공감하겠지만 처음 스트레칭을 시작할 때는 어떤 동작을 해야 할지부터 머릿속이 복잡하게 느꼈다. 그래서 인터넷 영상을 틀어 따라하기로 했다. 제일 먼저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며 시작했다. 처음엔 내 몸의 뻣뻣함에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무척 간단해 보였던 동작들이었지만 10분만 지나도 몸 구석구석에서 무슨 짓이야? 라는 항의가 느껴졌다. 그러니 고작 5분만 했는데도 온몸에 땀이 맺혔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스트레칭을 하고 난 후 조금씩 일상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침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다. 스트레칭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보다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또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아침을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 주었다. 동시에 출근 전 간단한 아침 식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나날이 스트레칭 후 몸의 가벼움과 정신의 맑음이 늘어갔다. 그렇게 아침 스트레칭은 나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고 결국 나 자신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였다. 첫째로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여전히 업무는 분주했고 마감은 촉박했다. 하지만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내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 덕분에 나는 헤어날 수 없을 것 같던 일상의 스트레스를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로는 신체적 변화였다. 특히 허리와 목의 긴장감이 줄어들면서 사고로 인해 쌓였던 불필요한 결림이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하루 중간마다 느껴지던 척추 통증은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집중하는 것 또한 나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돌보고 있음을 몸소 느끼게 했다. 평소 무심코 넘겼던 내 몸의 목소리들이 전보다도 더 명확하게 들려왔고, 그와 함께 잘 대화한다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스트레칭을 통해 깨달은 심오한 또 다른 가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한 아침 스트레칭은 어느덧 나에게 새로운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항상 더 나은 하루를 설계하려 노력하는 이들에게 스트레칭은 적은 시간 투자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습관임을 강력히 추천한다. 건강한 시작으로 전 날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며,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직장인인 민수는 거울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다. 바쁜 일상과 긴 근무 시간 때문인지 시간이 갈수록 체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피곤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운동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게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자신의 고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운동 없이도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몇 가지 조언을 해줄까? 라고 말씀하셨다. 민수는 귀를 기울였고 어머니는 그날의 대화로 민수에게 7가지 방법을 전수해 주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먹기였다. 어머니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하더구나.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더 많이 먹게 되거든. 라고 말씀하셨다. 두 번째 방법은 물을 충분히 마시기였다. 내 몸이 탈수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더 많은 음식을 찾게 된단다.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셔봐.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있단다. 라고 어머니는 조언하셨다. 세 번째는 충분한 잠을 자는 것이었다. 충분히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서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된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다이어트의 한 방편이라 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네 번째 방법은 접시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적은 양의 음식을 큰 접시에 담으면 더 많이 먹고 싶어진단다. 그 반대로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라고 설명하셨다. 다섯 번째 방법은 설탕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과도한 설탕과 탄수화물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올려 살을 찌게 한단다. 좀 더 천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해야 해. 라고 당부하셨다. 여섯 번째는 의식적인 먹기였다. TV를 보면서 먹거나 휴대폰에 집중할 때는 무의식적으로 과식하게 된단다. 먹을 때만큼은 음식을 즐기고 그에 집중해야 한단다.
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마지막 7번째 방법으로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라고 하셨다.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체중 감량에 적이 되기 때문이었다. 명상이나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보렴 이라고 조언하셨다. 어머니의 조언을 들은 후 민수는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해보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수는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운동 없이도 삶의 작은 변화들로 건강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음을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덧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되면 나는 늘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느낀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몸 곳곳에 긴장과 피로가 쌓인다. 이런 상태에선 수면도 제대로 취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 매일 밤 나는 나만의 요가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루틴은 매일 하는 간단한 요가 동작 5선이라 불리는데 한번 시작하면 마법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첫 번째 동작은 산 자세이다. 발을 똑바로 모으고 척추를 직선으로 곧게 세운다. 손은 양옆으로 쭉 뻗는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은 내 몸 중앙의 축을 바로 잡아주어 하루 동안 흐트러진 균형을 회복시켜준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두 번째는 고양이 소 자세다. 내 발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작해 숨을 들이쉴 때 천천히 척추를 휘어 몸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본다. 다시 숨을 내쉴 때는 척추를 둥글게 말아서 바닥을 바라본다. 이 간단한 동작은 등과 목에 쌓인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고 유연성을 높여준다. 세 번째 요가는 아이 자세, 차일드, S 포즈. 이 자세는 무한한 안정감과 평화를 제공한다.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내쉬며 상체를 앞으로 숙여 이마를 바닥에 댄다. 팔을 앞으로 뺀다. 이 자세의 매력은 머리를 아늑하게 감싸는 듯한 기분을 주는데 이는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받았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는 다운독으로 평소에는 잊고 지냈던 다리와 팔의 근육에 활력을 준다. 두 손바닥과 발을 이용해 몸을 위로 들어올려 엉덩이를 하늘을 향해 높인다. 이 동작은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굳어있던 몸 곳곳을 깨워준다. 가능한 만큼 천천히 내쉬면서 자세를 유지하면 워낙에 활기가 없던 내 몸에 에너지가 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르사산으로 일상을 마무리한다. 물론 이 동작은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정적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루어내는 성취감이 크다. 이 자세에서 나는 순수한 평화로움을 느끼며 하루의 복잡한 생각들이 모두 정렬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5가지 요가 동작으로 마무리할 때 하루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동작들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큰 효과다. 이들 5선의 요가는 나를 보다 더 평온하게 만들고 다가올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해준다. 매일의 작은 루틴이지만 그 안에서 내 몸과 마음이 올바른 위치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이 마법 같은 요가 루틴을 끝까지 수행한다. 네 번째 이야기. 모닝 루틴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반면 여전히 아침을 힘겹게 일어나며 하루의 시작을 무기력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 있는 효과적인 모닝 루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활기찬 아침을 위한 모닝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은 아침의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먼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통해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준비를 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다음날 아침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많은 사람들은 5분만 더를 외칩니다. 하지만 활기찬 아침을 원한다면 이 유혹을 과감히 이겨내야 합니다.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은 몸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좀 더 쉽게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를 깨움과 동시에 몸도 깨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아침에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마주하며 스트레칭을 하면 비타민 D가 생성되어 더 건강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용적인 요소는 하루 종일 지속될 수 있는 에너지의 기반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그 어떤 끼니보다 중요합니다. 간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트밀과 과일,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는 포만감과 영양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습니다.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게 됩니다. 또 커피 한 잔을 곁들이면 전에 느끼지 못한 아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정신적 건강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짧은 명상이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신을 차분히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순간이 줄곧 이어지면 하루 종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루틴은 결코 허상이 아니며 꾸준한 실천을 통해 누구라도 활기찬 아침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은 목표를 설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전날 미루었던 일이나 새로운 도전에 대해 생각하고 작지만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보세요. 매일 아침 목표를 달성하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이 당신을 조금 더 앞서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결정된다는 말, 이젠 당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바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통해 활기찬 하루를 맞이해보세요. 이 루틴을 행하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의 삶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